자, 그러면 이제 다 블락일 때 한번 해보죠. 우리 깁 샘플링 생각해보시면 베타와 시그마 제곱을 블락을 두 개 나눠서 따로따로 샘플링 했잖아요. 그죠? MH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선형 회기식이 있는데 뭐 YT는 그냥 스칼라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있는데 뭐 XT에 뭐 베타 더하기 뭐 ET. 근데 이제 ET가 이제 노말에 이제 0 시그마 제곱이면 그냥 그 깁 샘플링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익스포넨셜에 뭐 xt 곱하기 et다. 베타 t고 베타 t고 얘 근데 더하기 또 이제 뭐 다른 zt 곱하기 뭐 로가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노말 있고 하면 이게 모형 자체가 비선형이 돼버리면 깁세폰에 적용을 못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블락을 두 개 나눈 거죠. 여기 있는 파라미터 블락, 여기 있는 파라미터 블락 나눠서 이제 하나는 깁 샘플링하고 하나는 MH로 하거나 아니면 둘 다 MH로 하거나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블락이 두 개인 경우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말씀 안 드리지만 나중에 블락을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는데 보통은 블락을 안 나눌수록 좋아요. 디폴트는 가능하다면 블락은 안 나눌수록 좋은 거고 하지만 예외적으로 블락을 나눴을 때 더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특히 이제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을 때는 한 번에 한번 나눠서 할 때 훨씬 좋습니다. 그럼 이제 파라미터 수가 많을 때 왜 나눠서 하면 왜 좋은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기계적으로 블락을 두 개로 나눠서 어떻게 MH를 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기계적으로. 자, 간단합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자, 이게 블락이 두 개입니다. 블락이 두 개인데, 세타 1이라는 블락이 있고, 세타 2라는 블락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세타 1을 주어지고, 세타 2를 샘플링 해요. 근데 첫 번째 스텝은 프로포절 하는 거죠. 세타 2의 프로포절. 세타 2의 프로포절 할 때는, 당연히 세타 2의 전기 값, 이걸 세타 2 제로라 그럴게요. 지난 이터레이션 값. 그 다음에 또 세타 1의 지난 이터레이션 값, 그 다음에 y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랜덤워크 같으면 얘를 평균으로 해서 샘플링 하는 거죠. 샘플링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샘플링 하고 대신에 V를 할 때 노멀에 평균은 세타 2 제로고 분산이 V가 있을 때 이 V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를 계산할 때 세타 1, 세타 2 기분 이게 타겟이 세타 1과 세타 2의 조인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산할 때 얘를 고정시켜 놓고 죄송해요. 얘를 세타 1, 제로에 고정시켜 놓고 얘에 대해서만 미분을 때려줘야 돼요. 얘에 대해서만. 그래서 얘에 대해서만 미분을 두 번 때려가지고 V를 계산하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주어져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V 안 그러면 이 V가 얘도 불확실성을 고려해보면 V가 너무 크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프로포절 디스트리뷰션이 너무 옆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억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 고정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랜덤을 한다 치면 이제 프로포절 할 때 평균은 이거고 분산은 이거인데서 노멀에서 샘플링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알파를 계산할 때는 똑같아요. 세타 1인데 세타 1 스타를 넣어주고 또 얘는 죄송합니다. 세타 1이 아니고 세타 1은 맞는데 세타 1 제로 지금 우리 세타 2 하고 있으니까 세타 2 스타 기분 y 이게 분자이더라고. 분모는 t에 세타 1 제로 세타 2 제로 기분 y 그죠? 얘도 제로 지금 우리가 지금 세타 1은 주어져 있고 세타 2를 샘플링 한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타 1은 변항이 하나도 없어요. 세타 2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의 지금 이터레이션 안에서 세타 1도 샘플링하고 세타 2도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세타 1은 먼저 했다 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타 2를 한다.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이 세타 1 제로는
그 현재 우리가 J번 이터레이션에 있다. 그러면 이게 J번 이터레이션의 첫 번째 블록에서 이미 했던 거죠. 그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가장 최신의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최신의 값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블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블록할 때는 이제 이 값은 똑같고 이제 세타2에 대해서만 다른 값이 넣어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이 값이 1보다 크면 무조건 억셉이고 작으면 이그 확률로 세타2 스타를 이제 억셉할거나 이제할거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랜덤이다 보니까 이게 큐가 없는 거죠. 그냥 얘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니다. 그냥 서로가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보기엔 복잡해 보이고 하지만 실제로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AMH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AMH와 깁 샘플링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그, 지난 학기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깁 샘플링은 AMH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거를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알파 하는데 우리 집은 선형회기 생각해보자, 선형회기. 선형회기 하면 파라메타가 베타가 있고, 시그마 제곱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를 계산할 때, 여기에 이제, 세타 기분 y, 그리고 파이 오브 세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얘도 이제, 여기에 스타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스타가 들어갈 것이고, f에 세타 제로, 기분 y, 파이에 세타 제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p죠. p 스타, p 제로 들어간 거고, 이제 프로포절, 이 랜덤하게 아니에요. 랜덤하게 아니고, 이제는 그걸 할 거예요. 킵 샘플링을 프로포즈를 할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베타인 경우 어떻게 합니까? 베타인 경우 우리 노말에 프로포즈한 게 있다 쳐요. 베타 제로 기분 우리가 평균은 베타 1 분산은 B1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말에 저는 이 자리에 베타 제로가 와야 돼요. 베타 1 B1 이때 베타 제로는 프라이어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베타 스타가 오는 거예요. 그죠? 프로포절이니까. 얘는 프로포절, 얘는 이제 분자하고, 얘가 기존 값은, 이게 베타 제로는 프라이어가 아니라, 이제, 기존 값입니다. 기존 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죠. 얘가 이제, 베타의 뭡니까? 풀 컨디셔널이잖아요. 베타의 풀 컨디셔널이었어요. 얘가 이제, y, 시그마 제곱이었어요.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 어떻게 계산해요? 일단은 닥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닥치고 무조건 쓰고 보는 거예요. 우도함수, 그죠? 아주, 됐습니다. 이거 y 기분 세타인데, 이것도 y 기분 세타, 이거 y 기분 세타, 그죠? 노테이션, 그죠? y. 그 다음에 곱하기 파이 오브 세타 하는 거죠. 일단 써놓고 보는 거죠. 써놓고 보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이 오브 세타 안에 이제 파이 오브 베타가 있고, 파이 오브 시그마 제곱이 있단 말이에요. 시그마 제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덴서티는 이다가 이제 이 세타 안에도 이제 이 세타 안에도 이제 베타와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 그죠? 이 자리에다가 세타 스타를 넣은 거죠. 베타 스타를 넣은 거예요. 그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베타 관계없는 걸 지운 거죠. 그냥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자리에 들어온 이거를 막 정리해 봤더니 이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유일한 차이는 뭐 상수가 곱해지는 않은 차이밖에 없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었다 쳐봐요. 넣었다 쳐봐요. 그러면 이제 스타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 분자에도 이게 있네? 분자에 이게 있네, 그죠? 이때 세타 스타라는 게 이겁니다. 이때 세타 스타라는 게 베타 스타 시그마 제곱이에요. 시그마 제곱은 주어져 있고 베타 스타에만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그거 보면 얘도 보면 우도 곱하기 프라이어란 말이에요. 얘는 이미 우도 곱하기 프라이어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거랑 이거 날라가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1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깁 샘플 할 때 무조건 깁 샘플한다 저장한 이유를 알겠죠? 아, 베타와 시그마로 샘플을 한 다음에 묻지도 않고 무조건 저장해버리잖아요. 왜? 알파가 항상 1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베타라는 놈이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베타가 예를 들어서 절대값 1보다 작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베타의 뭐 이게 풀 컨디션 해보면 얘는 정규분포 나온단 말이에요. 정규분포니까 꼭 샘플링 된 게 꼭 이게 절대값 1보다 작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절대값 해봤더니 베타 스타라는 놈이 샘플링 된 놈이 1.1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저장하면 안 되잖아요. 저장 하나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값 한 번 더 저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근거는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봤더니 얘가 그냥 노말이 아니라 트랭크 노말인 거예요. 마이너스 1과 사이에 트랭크 노말이에요. 근데 샘플링 된 놈이 프로포절 된 놈이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의 밀도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0이란 말이에요. 0. 그때 0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0이라는 게, 자, 물어보겠습니다. 0이라는 게 여기에 우도에 0이라고 돼 있다. 프라이어에 0이라고 돼 있다. 3번. 프로포절에 0이라고 돼 있다. 뭐가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죠. 얘가 0이면 무한대 되버리니까 안 돼. 얘가 0일 수는 없죠. 우도가 0도 아니에요, 사실은. 프라이어에서 0인 거예요. 왜? 베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서요. 프라이어 프라이어 분포가 있겠죠. 노말이 있겠죠. 노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평균이 제로고, 예를 들어서 있는데, 제약이 없으면 이게 다 되지만, 제약이 있으면 이까지만 나는 이게 나의 프라이어예요. 그러면 나의 프라이어 덴시티를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약이 없을 때는 이게 나의 프라이어 덴시티인데, 제약이 있으면 0이었다가 커지면 이게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조금 더 높여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이 나와버리면 이 프라이어 덴시티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0이기 때문에. 그걸 리젝이 된 거예요. 리젝이 되니까 그 전 이터레이션을 한 번 더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깁 샘플링 할 때. 그래서 깁 샘플링 할 때 이게 프라이어 제약을 만족하지 않으면 기존 값 한 번 더 저장한 이유가 깁 샘플링이라는 게 MH의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MH와 깁 샘플링은 완전 독립적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깁 샘플링이 MH의 스페셜 케이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건 뭐 보통 깁 샘플링 하면 그냥 깁 샘플 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깁 샘플링도 MCMC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MCMC를 했다. 뭐 어떤 MCMC를 했냐라고 물으면 MH로 했다고 말하거나 깁스로 했다고 말하거나 하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블락을 나눠서 추정할 때 모든 파라메타를 MH로 한 경우는 드물어요. 일부는 깁 샘플링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다면 깁 샘플링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깁 샘플링도 할 수 있고 랜덤 MH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조건 깁 샘플링을 해요. 왜 그럴까요? 깁 샘플 가능하다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깁 샘플링도 MH의 스페셜 케이스라 했잖아요. 그럼 깁 샘플링도 MH처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깁 샘플링과 랜덤 MH의 유일한 차이점은 뭡니까?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거죠. 근데 어떤 게 더 좋은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겟이랑 같은 게 가장 좋은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 있잖아요. 킵 샘플링은 그 자체가 프로포즈 자체가 타겟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킵 샘플링 쓰는 게 훨씬 좋은 거래요. 좋다 안 좋다의 뜻이 뭡니까? 좋다 안 좋다의 뜻은 efficiency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샘플링 된 놈이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IID처럼 되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깁 샘플링 옛날에 우리 깁 샘플링에서 선형회의든 이런 깁 샘플링 그려보면 거의 IIC인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깁 샘플링은 정말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다면 깁 샘플링 쓰는 게 좋습니다. 깁 샘플링 안 쓰면 그거를 안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이거 가능하면 깁 샘플링 써야 된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일단 깁 샘플링 가능한 것들 일단 다 발라내고
안 되는 것들만 남겨놓고 안 되는 것들만 한 번에 몰아서 MH를 할지 안 되는 것들을 다시 또 블락을 2개 나가서 MH 할지는 그건 나중에 결정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